자, 이제 유형자산 쪽 시작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재밌어지죠. 자, 인식 및 분류, 정의, 유형자산, 영업활동에 사용할 것으로,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는 재고죠. 재고자산이고, 이거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다. 그래서 뭐 토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건중이라고도 하는데 밑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인식 기준 보면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 부동산, 투자 자산의 한 항목인데 투자 부동산을 분류하고, 판매 목적이면은 재고 자산이다. 그리고 유형,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형태가 있고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서 사용이 된다. 그래가지고 감가상각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몇 년 동안 하고 그러죠. 그래서 물리적인 형태가 없으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ERP 소프트웨어, 뭐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이런 거 해적판으로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식으로 하려면은 다 돈 내고 사서 써야죠. 그런 ERP 소프트웨어, 아니면 지금 이거 우리 프로그램, K랩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지금 교육용이니까 공짜로 쓰는 거지만 이거를 실무에서 정식으로 쓰려면 이제 돈을 내야죠. 이제 이런 것들 다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그런 것들은, 그리고 1년 이내 기간, 뭐 좀 짧은 기간에만 사용할 목적이라면은 뭐 비품, 소모품비라든지 우리 뭐 복사용지 이런 게 대표적이겠죠. 그런 것들은 그냥 비용 처리한다. 자, 건설 중인 자산이 뭔지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자, 미완성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지출이나 기계장치 등의 매입을 위한 이런 지출을 건설이 완성되거나 또는 기계장치 도착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집계한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형자산이 아니라 좀 약간 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의 유형자산이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고, 그래서 정식으로 아직 자산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임시계정으로 일시적으로 임시계정은 아니지만 결산상 없애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일시적으로 계상해 놓는 그런 계정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장부에 올라와 있어도 감가상각을 안 하죠. 그래서 건물을 구입하면은 이제 건물을 하고 뭐 현금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데, 건물을 우리가 신축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리고 착수금을 지급했다면 건설 중인 자산, 아직 건물을 제대로 취득한 건 아니지. 뭐 건물이 완성된 게 아니니까 일단 건설 중인 자산, 건중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건물을 완성했을 때는 건중을 없애면서 이제 건중을 없애면서 제대로 된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을 잡게 되는 거다. 그래서 뭐 건중 계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문제 같이 봐보시면, 자, 다음의 내용 설명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게 뭐냐? 자와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되고, 사채는 부채죠. 뭐 부채 쪽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그런 부채고, 보험 차익은 보험금 받아가지고 수익을 냈을 때 인식하는 그런 계정. 퇴직급여는 이제 이건 전선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그런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부채 쪽에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거 인식할 때 따라오는 그런 비용 계정이다. 그래서 이건 퇴직급여 쪽은 전선에게 1급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을 가진 자산이 아닌 것은 BS1 보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한 자산이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테고,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다. 그리고 물리적 형태가 있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상품 판매 및 전시를 위한 상가, 어떤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가를 만들어서 팔어. 그러면은 건설사의 재고가 되는 거죠, 그런 상가는. 근데 여기서는 상품 판매를 위한 그런 상가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유형자산이 되는 거고, 상품 판매를 위한 재고자산, 재고는 재고잖아. 그러니까 이거 유형자산이 아닌 거고, 상품 운반을 위한 차량 운반구, 다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이죠.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자산이니까 유형자산이고, 상품 판매를 위한 상가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도 다 이제 유형자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 자, 이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격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게 뭐냐?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한 자산이고, 물리적 형태가 있고,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다. 다 유형자산에 대한 건데,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장, 건물, 다 우리 유형자산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죠. 투자 목적도 아니고 판매 목적도 아니고,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 부동산으로 가고, 판매 목적이라면 재고자산. 그래서 영업장, 건물 이런 거는 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고, 휴대폰 판매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휴대폰 이건 판매할 목적이니까 이거 자체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건물은 이거 자체를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건 재고에 되는 거고, 재고자산이 되는 거고,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 운반구, 이것도 다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거니까 유형자산이 되는 거고, 자동차 판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토지 이런 것도 다 유형자산이 되겠죠. 자동차 판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재고자산이고,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구 이런 것들은 다 재고자산이죠. 자, 그래서 3번, 3번이 아니죠. 2번이었구나. 2번이 답이 되고, 자,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재 완공 전의
건설주인 자산, 건중 유형자산이 맞죠?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얘도 맞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비품, 얘도 유형자산이 되고,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 얘는 투자부동산, 투자자산의 일종인 투자부동산으로 계상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상 잠깐 보시면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로 가보면 우리 재고 유형자산이 있고 그 위에 투자자산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투자부동산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이 아니라 이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 같은 경우는 투자부동산, 이 투자부동산, 투자자산 안에 있는 투자부동산으로 계상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거래 내용과 가장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이 뭐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업무용 노트북을 150 맥 별도로 구매하고 배송비는 별도. 그러면 노트북 유형자산이 잡혔을 테고, 유형자산 잡히고, 그리고 배송비 구입하면서 이거 했으니까 여기에 취득가액에 얹어주겠죠? 취득가액에 얹고, 그리고 현금으로 배송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입금 잡히고, 그리고 현금으로 택배기사에게 지급한 배송비 2,5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나 보죠. 그래서 현금 이렇게 잡히고, 미지입금 잡히고, 뭐 유형자산 잡히고, 이런 식으로 분기가 끊기겠죠. 유형자산인데 이건 비품에 해당되는 거고, 현금 여기 대변이 잡혔죠. 그리고 미지입금 잡히고, 복리후생비 얘만 지금 해당 사항이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유형자산 설명 틀린 게 뭐냐? 재화의 생산이나 타인의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오케이.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화폐액으로 지금 표시가 안 되죠? 현금이라든지 채권 이런 것들은 화폐액이 표시가 돼 있잖아. 그 자체에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데 유형자산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비화폐성 자산으로 본다.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는 유형자산이 아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죠? 토지는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뭐 없어지거나 닳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토지도 유형자산으로 보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틀린 얘기죠. 유형자산이 아니다. 유형자산이 맞다라는 거지. 토지, 설비자산, 건설주인 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얘도 맞는 얘기고. 3번이 지금 답이 되고, 자, 유형자산을 분류할 수 없는 건 뭐냐? 전화기 생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립용 기계장치. 다 이제 영업활동,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쓴 거니까 유형자산 맞고, 생수업체가 사용하는 운반용 차량 운반구, 얘도 유형자산이고, 핸드폰 판매 회사가 사용하는 영업장 건물, 얘도 유형자산이죠. 근데 자동차 판매 회사가 보유하는 판매용 승용차니까 얘는 재고가 되는 거지. 얘는 재고자산이다. 4번이 답이 되고, 자, 전자부품을 뭐 도매로도 판매하고 소매로도 판매하고 이런 회사의 경우 여기에 괄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항목은, 자, 차량 운반구를 뭐 취득을 했나 보죠. 유형자산으로 취득했는데 뭐 현금을 줬을 수도 있고, 미지입금 줬을 수도 있고, 보통예금 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외상으로 하고 미지입금 달아놨을 수도 있고, 이거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바로 그냥 돈 내고 사온 거죠. 근데 외상매입금? 이거는 영업활동, 일반적인 상거래 관련된 그런 매입 채무잖아. 근데 전자부품을 지금 판매하는 회사가 차량 운반구를 샀으니까 이건 영업활동 외에 이 목적으로 취득한 거라 이걸 외상으로 샀으면 미지입금을 잡아야지. 그래서 외상매입금, 얘가 지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계정 과목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무기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영업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BC카드로 결제했다. 미지입금은 계정 사용해서 회계 처리할 것. 1,500짜리를 지금 구입했나 보죠? 근데 미지입금, 우리가 1,500을 사왔으면은 이 비품이 잡히고 그리고 미지입금 잡히면 되잖아. 그쵸? 근데 이 미지입금의 거래처는 요 BC카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카드를 긁었으면은 카드회사에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카드를 긁으면 카드회사에서 돈 내라고 날라오죠? 청구서 날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는 BC카드로 적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일반 전표 입력 가서 보시면, 자, 8월 4일이죠. 0804 비품 B 정도만 써야겠다. 비품 이렇게 있죠. 엔터 때리고, 비품 금액은 1호 플러스 뭐 고용자산 간편 등록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자, 미지입금 잡으면 되니까 미지만 쓰면 미지입금 이렇게 뜨죠. 엔터 때리고, 거래처가 BC카드 거래처 없으니까 여기 이제 신규 등록을 해줄게요. 확인. 그럼 1,500.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면 되고, 자,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4,500 구입하고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당좌예금 줄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순식간에 해결을 하면 0709 3 차량이니까 차량만 쳐볼게요. 차량 하면은 쭉 뜨는데 우리 차량 운반구 요거를 선택해주면 된다. 엔터. 요 금액이 45 플러스 고용자산 간편 등록은 그냥 취소하고, 대변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계좌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당좌 예금 계좌를 건드렸으니까 당좌예금 4,500 줄여주면 된다. 자, 3번 보시면 8월 20일 0820. 자, 판매용 노트북 1,500이랑 업무용 노트북 100을 다복상사에서 구입했다. 대금은 모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거 1,600 그냥 보통예금 죽여주면 되니까 일단 확실한 거부터 먼저 해줄게요. 보통예금 줄였으니까 대변 보통 하고 금액이 얼마야? 1,600이죠. 16 플러스
근데 판매용 노트북 그리고 업무용 노트북, 판매용 노트북은 재고자산, 업무용 노트북은 비품, 유형자산인 비품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3 차변, 판매용이니까 뭐 상품 하고 얼마야? 1500, 1호 플러스 그리고 3 차변, 업무용 노트북은 B만 쓰면 비품.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해주면 된다. 자, 다음 거 보시면 10월 20일 1020 판매용 문서세단기 500이랑 그리고 업무용 문서세단기 100을 점포 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이번 달 30일에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일단 이거는 자산 쪽부터 먼저 잡아줄게요. 3 차변 판매용 문서세단기니까 상품이 되겠죠. 상 안 치고 상품 판매용 500 5 플러스 그리고 또 3 차변 업무용 문서세단기니까 이거는 비품 비품하고 101 플러스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취소. 자, 이렇게 하고 돈은 어떻게 주기로 했어? 다 지금 외상으로 구입한 건데 우리 이거 판매용으로 산 거는 외상 매입금 잡아줘야 되고 요 비품에 대한 거는 미지입금 잡아줘야 되죠. 자, 그래서 4대변 판매용이니까 관련 채무는 외상 매입금 엔터하고 금액은 500. 근데 거래처가 어디야? 점포문 하면 없으니까 점포문구 해가지고 자, 신규 등록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은 4대변 이거는 이제 미지급금,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채무니까 미지급금, 유형자산 취득하면서 발생한 채무죠. 그래서 얘에 대한 거래처도 동일하게 점포문구니까 점포문구 이렇게 뜨죠 이제. 그래서 얘를 엔터 때려주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5번 보시면 냉난방기 고장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난방마트 구입하고 구입대금 50은 이건 미지입금 하라는 거죠. 이번 달 외상으로 샀으니까 미지입금 50이고 설치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설치비 5만원. 설치비 이런 것도 설치비 들어간 것도 다 유형자산 취득가격에 넣어줘야죠. 냉난방기 뭐 구입했으니까 이런 거 비품으로 잡아주면 된다. 비품 55만원. 그래서 이런 설치비 같은 거 이런 거 또 유형자산 취득 원가를 구성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넣어줘야 돼.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가가지고 09113 비품 하고 금액이 55만원이죠. 4 미지급금 여기 거래처가 난방마트 신규 등록하면 해주고 금액이 50만원이고 그리고 현금 지급한 거 4 현금 5만원. 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된다. 계속해서 유형자산 취득원가 쪽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그런 비용들 방금 나왔듯이 무슨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 유형자산 다 취득원가에 넣어준다라는 거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취득원가에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유형자산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뭐 현물 출자라든지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뭐 이게 합리적이겠죠. 그냥 받았는데 그냥 뭐 아무런 금액으로 장부에 달아놓으면 안 되고 그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인 뭐 1부터 6 내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매입 할인 했을 때는 우리가 그만큼 뭐 할인을 받은 거니까 취득원가에서 빼줘야겠죠. 그래서 뭐 매입 할인이 있을 때는 그걸 차감해서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취득원가에 들어가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유형자산을 했는데 그 뭐 무슨 설치하는데 장소 뭐 청소하고 뭐 공간 만들고 그런 것도 다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출을 취득원가에 넣어준다는 거고 외부 운송이라든지 취급비, 뭐 운송비가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도 취득원가에 넣어주고 뭐 설치비 그리고 설계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취득을 함에 있어서 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넣어주는 거고 취득세 또 피할 수 없는 세금이죠.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어떤 취득과 직접 관련된 이런 제세 공과금 이런 것도 다 취득원가에 넣어주고 그리고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작동되는지 그걸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시운전비라고 하죠. 뭐 딱 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뭐 돌아가는지 보려고 한번 타보고 시동 걸어보고 이렇게 막 운전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막 뭐 조작을 해봐 이런 데 들어가는 원가도 다 유형자산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불가피하게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취득원가의 한 항목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시험 과정에서 뭐 생산된 재화 뭐 부산물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 뭐 큰 금액은 아니겠죠.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거를 팔 수가 있어. 근데 팔았으면은 그 판 금액만큼은 원가에서 빼줘야겠지. 그만큼은 돈이 굳은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뭘 샀는데 뭐 뚝딱뚝딱 처음에 시운전을 좀 해보고 막 작동해보고 근데 뭔가 물건이 하나 똑딱 나왔어. 그런 시제품 같은 게. 근데 이게 뭐 값어치가 있어서 요걸 팔아버리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큰 금액이 나가는데 요거 판만큼은 우리가 돈이 굳는 거니까 취득원가에서 그만큼 빼내라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매각 금액은 매각 금액에서 매각 부대원가를 뺀 금액. 그래서 말은 길지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이런 금액은 원가에서 빼준다. 자, 그래서 문제들 보시면
자,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재산세. 자, 이거는 세금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재산세는 1년에 2번 내죠. 2번 내고 내가 재산을 갖고 있음으로써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이거는 그냥 뭐 관리비?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냥 비용 처리에 대한 거지.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 반면에 이제 취득세, 취득할 때 들어가는 뭐 세금, 설치비도 그렇고 시운전비 이런 것도 다 이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들이죠. 자,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죠? 우리 이거는 그냥 매입 원가에 넣지 않고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고 했죠. 매입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산정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하도 이제 자주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이런 취득원가를 일부러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하도 자주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익률 같은 거 산정할 때 이런 수수료의 영향을 빼버리자, 없애고 수익률 산정을 해보자, 그게 더 목적 적합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 처리를 하고, 그리고 차량운반구 유형자산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이런 건 취득원가에 얹어주니까 차량운반구에 얹어주는 거죠. 차량운반구로 처리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매매증권 배운 거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취득원가의 가산 항목이 아닌 게 뭐냐? 취득세, 등록세,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이거 들어가죠.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하면서 할인 받았어. 내가 금액을 할인 받은 거니까 또 판매자가 깎아줬어. 미안합니다, 뭔가 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좀 깎아드릴게요 해가지고 내가 뭔가 매입하는데 돈을 판매자가 깎아줬으면은 난 돈이 굳은 거잖아.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이건 빼내줘야죠. 그래서 얘가 지금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줘야 되는 거죠. 취득 당시에 설치비, 운송비 이런 것들도 다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그런 항목들이다. 지출금액 중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 설치비 들어가고, 사용 가능 후에 발생하는 소액수선비 이런 거는 그냥 비용 처리해야죠. 사용 가능이 하게 됐으면은 유형자산을 인식하는 건데, 인식한 이후에 그러면 취득원가 이미 정해졌잖아.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액수선비 이런 것들은 그냥 비용 처리해야죠. 그래서 얘가 지금 답이 되는 걸로 보이고, 자, 유형자산 본래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시운전비 이것도 취득원가에 들어가고, 장소 이동하기 위한 운반비 이런 것도 다 취득원가에 넣어줘야 된다. 자, 기행치 취득원가 얼마인가? 문제 보시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묻고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취득원가 얼마냐 보시면, 자, 구입대금이 이렇고 운반하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 5만원 이것도 다 지금 취득원가에 넣어줘야겠죠. 그럼 얘도 넣어주고, 구입 후 설치비? 자, 구입했다라고 해서 유형자산이 인식하는 게 아니라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게, 이 자산이 사용 가능하게 됐을 때 유형자산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설치비도 유형자산을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지출이잖아요. 구입 이후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유형자산을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지출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줘야 된다는 거, 취득원가에. 그래서 얘 더하고 시제품 생산하는데 5,000원이 발생했어. 얘도 더하고, 근데 이걸 운 좋게도 7,000원 판매했다. 그럼 얘만큼은 우리 돈이 굳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만큼은 빼줘야겠지. 그래서 25에다가 5만원 더하면 30이고 33만 5천원 에서 7천원을 빼면은 얼마야? 335에서 328 이게 되겠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 설치비 포함시키고, 외부 운송 취급비, 사용 가능한 장소까지 운반 여기 나오죠. 취득을 했는데 취득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볼 수 없는 경우도 충분히 있어. 실무에서 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을 하면 바로 이제 사용하는데, 근데 이제 기계장치 같은 것들은 이게 뭐 되게 복잡한 기계고 이러면은 바로 사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시운전도 해봐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사용 가능한 어떤 특정 장소까지 이동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게 되어야 유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발생하는 이런 비용들은 다 취득원가에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사업의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리비, 사업에 사용하는 거잖아. 그럼 이때 발생하는 수리비 같은 거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겠죠. 이런 수리비는. 이런 것들은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해줘야지. 그래서 3번 얘가 지금 답인 것으로 보이고, 4번 보면은 제작할 때 설계 관련해서 전문가한테 지급하는 수수료 이런 것도 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니까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고, 3번 이 수리비 이런 거는 그냥 비용 처리하죠. 자, 실무기출. 자, 영업부 신입사원들이 사용할 컴퓨터 5대를 주문하고 견적서 금액 이게 얼마야? 지금 1,000만원이죠. 10%를 계약금으로 보통예금 계좌에 송금했다. 우리 뭐야 이거? 뭐 노트북 같은 걸 샀나 본데요? 아, 그렇죠. 컴퓨터. 자, 우리가 주문하고 아직 뭐 받지는 않았죠. 받지는 않았는데 우리 계약금 100만원이잖아. 100만원만큼만 지금 송금한 거니까 이런 거는 유형자산으로 잡으면 안 되고 성급금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뭔가 지금 유형자산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주문만 하고 계약금만 보낸 거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잡으면 안 되고 성급금만 잡아주면 된다. 성급금만 잡아줘야 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 뭐 분기를 쳐보면 10월 29일 성급금이죠. 3선급 성급금. 거래처는 어디야? 우리가 주문하고 공급자, 얘가 지금 판매자니까 효은상사 여기가 이제 거래처가 되겠죠. 등록해주고, 자, 금액 100만원 1 플러스 그리고 4는 우리 뭐 보통예금에서 줬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일종의 어떤 약간 페이크성 그런 문제죠. 뭔가 이렇게 비품을 잡을 것처럼 해놓고 그냥 계약금만 10% 띡 보통 예금으로 줬다. 그러니까 자산을 부랴부랴 막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약금만 준 거니까 선급금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 자, 2번 보시면 자동차세 12만원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자동차세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동차세도 이거 1년에 2번 매년 반복해서 내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이걸 알려면. 자동차 취득할 때 뭐 취득세, 등록세 나오지만 자동차세 이거는 1년에 2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부과가 되는 거라 자산이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고 그냥 비용 처리해야 된다. 비용 처리를 하는데 일단 현금 주는 건 주는 거고, 이거는 영업용 보통 자동차세니까 이거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을 써가지고 비용 처리를 한다. 뭐 영업부니까 이거 판관비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비용 지금 뭐 보시면 자 8월 25일 요 분기를 한번 쳐볼게요. 0825 3 세금과 세금과 치면은 우리 제조원가 뭐 다양한 원가들이 있죠. 비용이 우리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돼 있네. 여기 뭐 바뀌었나 보네. 하여간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뭐 설계가 돼 있으니까 뭐 다양한 지금 비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세금과 공과 내 제조원가, 도급원가 뭐 다양하게 있는데 비용이 어떤 좌표를 찍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업용 차량 운반구니까 우리 판매관리비라는 이런 좌표를 찍어줘야 된다.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에 들어가게끔. 근데 세금과 우리 뭔가를 제조를 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생산 뭐 공장용 차량 운반구다. 그러면은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제조원가 쪽으로 좌표를 찍어줘서 이건 이제 손익계산서보다 윗단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뭐 무슨 말인지 약간 몰라도 우리 나중에 원가회계 전산회계 1급할 때 이제 배울 텐데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지금은 이렇게 비용의 다양한 좌표들이 있어서 손익계산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찝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공장용 뭐 생산용이면은 여기 제조원가에 들어가고, 왜냐하면 제조 관련된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영업용이니까 판매관리비로 들어가주는 게 맞다. 그래서 판관비 쪽으로 이렇게 좌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할 때는 이런 좌표를 정확히 찍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금액은 12만원. 이거 뭐 사현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10월 24일 이거 날짜 정확히 찍어줘야 돼요. 자, 창고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 5천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230 포함한 이거를 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은 토지 취득하면서 취득세니까 이거 취득원가에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합친 거, 이 금액을 그냥 토지를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3 토지 하고 금액은 523 빵빵. 자, 이렇게 되고 총 다 현금을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4 현금 하면은 회계 처리 끝나죠. 자, 이렇게 후닥 처리할 수 있고, 자 4번 보시면 2억 건물 취급하면서 2억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고 취득세 600은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10월 10일로 가볼게요. 자, 요거를 자 일단 3 건물 일단 나와줘야겠죠. 건물 이렇게 들어가면 좀 불안하니까 건자만 쳐보고 건물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엔터를 때려. 요게 좀 확실하죠. 이렇게 해서 일단 2억 200 플러스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그냥 이스케이프 취소. 이거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 보통 예금 2억. 근데 취득세 600은 현금으로 납부했다. 취득세 그럼 이거 얹어줘야죠.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현금으로 줘. 일단 현금 주는 거 4 대변으로 해서 현금으로 넣어줘야겠죠. 4 현금 606 플러스. 근데 이거 우리 지금 여기 얹어줘야 되잖아. 취득세니까 여기 얹어줘야 되니까 6.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대차 차익이 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2억 이렇게 먼저 분계를 잡았는데 이렇게 분계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금 600을 추가로 잡았잖아. 그래서 현금 잡고 이거 건물에 얹어줘야 되니까 이거를 그냥 2억 이거로 냅둔 다음에 3 건물. 그냥 회계 처리가 이제 앞에서 이미 끊겼으니까 회계 처리 이렇게 두 개를 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보기 안 좋으니까 보통 문제에서는 하나의 회계 처리로 처리를 해라 라고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을 해볼게요. 얘 지금 처리한 거 얘를 그냥 빼버리고 우리 현금 준 거 다시 한번 쳐볼게요. 4 대변 현금 600을 줬어. 6 근데 요 600만큼은 건물에 얹어줘야 되니까 여기에 그냥 얹어주고 근데 지금 요 위에 분계는 이미 번호가 지금 끝났고 이걸로 지금 분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지금 혼자 놀고 있어. 근데 얘를 합쳐주려면 번호를 통일시키면 되죠. 그래서 요 위에 보면 SF2 번호 수정 있죠. 요거를 그래서 요걸 위에 거랑 이렇게 일치시켜주면 위에 두 줄이랑 전표 번호를 일치시켜주면 얘가 지금 하나의 분계로 인식이 된 거죠. 하나의 회계 처리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회계 처리로 이렇게 처리가 됐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번호 수정 기능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거. 아니면 회계 처리 다 새로 쳐도 되는데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자, 이건 뭐야? 등록비용, 승합차 등록비용 205,000원을 여기 뭐 업체인 S카에, 예스카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205,000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등록비, 번호판 구입비, 차량을 뭐 취득하면서 이런 비용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취득원가에 얹어주면 되겠지. 차량 운반구에 얹어주면 되겠죠. 09253 차량 정도만 치고 차량 운반구 205,000원 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4 현금. 자, 이렇게 하면 끝나죠. 자, 이렇게 되고 6번 보시면 차량을 1,500에 취득하고 취득세 45 그리고 이것저것 부대비용 15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뭔가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러면 일단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거부터 먼저 해줄까요? 1130 4 보통. 자, 보통예금 우리 얼마 빠져나간 거예요? 1,500에다가 45에 15 넣었으니까 그 60이니까 1,560만 원이죠. 15600 빵빵빵. 자, 이렇게 빠져나갔고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고 매입부대 비용이니까 다 차량에 얹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같은 금액을 그냥 차량 운반구 이렇게 찍어주면 회계 처리가 끝난다. 그래서 꼭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렇게 차변을 반드시 먼저 쳐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편한 거부터 먼저 치면 된다. 보통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정보대로 치는 게 가장 실수가 없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반드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